건강하고 행복한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번 소식을 전달하게 된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좀 쓰라립니다. 근데 전달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임영웅님과 함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정동원 군 이야기인데, 뭐 이미 뉴스 기사라던가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충격에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제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한번 이번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왜 쓸데없이 올리냐 이런 시각보다는 이 현 상황 자체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자, 우선 이 정동원 군이 오늘 정말 깜짝 놀랄 뉴스 기사를 내고 말았죠. 자, 보면 이겁니다. 16살 정동원에게 대체 무슨 일이, 명품 사랑의 오토바이 운전까지. 자, 이거 이전에 먼저 이 팩트 이야기를 먼저 전달 드릴게요. 자, 단독으로 오늘 오전에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정동원 군이 이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이 됐다. 자, 내용을 살펴보니 혹시 처음 듣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만 16세, 그러니까 17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죠?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23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가수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통행 등의 금지.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교통법입니다. 그래서 불구속 입건했다. 자, 불구속 입건이라는 거는 구속하지 않고 사건만 입건됐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서혜진 PD라던가 뭐 임영웅님에 대한 이 부당행위에 대해 이 뮤직뱅크가 막 사건 진행될 때 내사, 입건 설명드렸죠. 내사 같은 경우는 경찰 내부적으로 이걸 사건화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 게 내사 단계. 입건을 하면 혐의가 보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처벌을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구속 입건이라는 건요, 구속 입건이 있고 불구속 입건이 있는데, 구속은 말 그대로 이렇게 경찰서에 구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불구속 입건은 언제 하냐면 그 죄질 자체가 너무 심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당사자가 도주를 할 우려가 없는, 뭐 예를 들면 정동원 군처럼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도주의 위험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공인이기도 하고 얼굴이 다 알려져 있고 또 방송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불구속 입건을 합니다. 보니까 정동원 군이 이날 오전 0시 16분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불법 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미 이 2007년 3월 19일 생인 정동원 군은 지난 21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원동기 운전면허가 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기본 면허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다라는 신고를 접수받게 돼서 현장에 출동해서 운전 중이었던 정동원 군을 적발하게 됩니다. 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이외의 이륜차, 그러니까 두 바퀴로 굴러가는 오토바이죠. 만약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하게 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합니다. 근데 보통 30만 원 벌금이 나와요. 근데 경찰 관계자 측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우선 적발 당시 귀가 조치했다. 추후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속사 측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이후 첫 운전이라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인지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팩트는 이거예요. 가수 정동원 군이 동부간선도로 오토바이가 운행되면 안 되는 그런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한 지 이틀 만에 이 교통법을 위반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팩트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동원 군이 잘못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위법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 되냐면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속에서도 위험하지만 고속에서는 오토바이는 운전자 보호가 안 돼요. 자동차는 우리가 이렇게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어백도 터지죠. 근데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이. 뭐 거의 사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금하거든요. 왜냐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기본 시속 주행이 80km에서 100km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토바이가 도로, 시내 주행만 많이 하죠. 시내에서는 보통 평균 50km에서 60km 구간이 거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대형 사고가 될 확률이 그나마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긴 거예요.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사예요. SBS 연예뉴스에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16살 정동원 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명품 사랑에 오토바이 운전까지. 자, 오토바이 사례는 소개가 됐는데 명품은 뭘까요? 자, 여기 보면 이 정동원 군이 최근에 이렇게 학교 입학식 날 교복과 함께 더불어서 소속사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찍힌 사진인데 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시계가 무슨 브랜드냐면 자, 오데마 피게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왜 소씨가 이걸 잘 알고 있냐면 제가 이 시계가 저에게는 네 드림워치입니다. 드림카라고도 하죠. 갖고 싶은 차가 드림카, 갖고 싶은 시계가 드림워치. 전 살 수 없는 금액이에요. 정말 비싼 건 4억도 하고요. 평균 2천만 원에서 5, 6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입니다. 엄청난 명품 시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롤렉스 있죠? 이 롤렉스도 사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 정도거든요. 정말 한정판이 막 7천만 원 정도 하는데 오데마 피게라는 이 스위스 명품 브랜드는 한정판 가면 4억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급이 달라요. 아예 전혀 다른 급입니다. 자, 근데 정동원 군이 착용하고 있었던 시계 브랜드가 바로 이 오데마 피게고 이건 기본 모델이에요. 그래서 발매가가 한 3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하고 이 시계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뭐 리셀로 한마디로 이걸 정가에 구매한 사람이 우리 암표팔이 하듯이 시계도 되팔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요가 많은데 공급량이 딸리니까 어떻습니까? 암표가 표값이 더 높은 것처럼 이 시계도 정가였던 3천만 원짜리 시계가 5천만 원, 7천만 원까지도 갑니다. 어찌됐건 어마무시한 시계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정동원에 대한 학생답지 못한 행실에 대해서 걱정을 표하고 있다. 앞서 정동원은 고등학교 입학식에 3,500에서 5천만 원에 판매되는 고가 명품 시계를 착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한강 때, 이 굉장히 한강물이 범람했었는데 이때도 오늘 자전거 못 타겠다. 라고 올렸는데 이때 사실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 피해를 입은 이런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왜 자전거를 못 타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저는 중립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동원 군이 이렇게 이 교통법을 위반한 거는 벌금형을 받는 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팬분들에게 혼나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이 위법이라는 건요, 잘 몰라서 해도 잘못한 거고요, 알고 해도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장에 시계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들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게 절도인지 몰랐다. 모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유치원생, 굉장히 어린 나이면은 그것조차 인지 못할 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인지 능력 자체가 낮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막 어린이집에 다니는 나이대 어린아이에게 막 형벌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타이틀이 있는 거고,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훈방 조치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동원 군이 이제 고학년이 됐잖아요. 고학년이 됐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들한테 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17살부터 이걸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 나이 때 오토바이 운전면허 땄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이 나이 때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라는 게 사실 불법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생활고가 힘들어서 저는 그때 배달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면허증 없이 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불법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동원 군이 합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서 합법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을 했는데 이게 하필 교통법을 위반한 거죠. 그렇다면 왜 위반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처음 이제 운전면허를 하게 되면요.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요. 도로주행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 원동기가 됐건 오토바이가 됐건 또는 자동차가 됐건 도로주행이라는 걸 해요. 면허증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 도로주행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저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 또는 저런 동부 간선도로 고속도로 탄 적 혹시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가다가 이게 무슨 길인지 모르고, 왜냐면 초보들은요 내비게이션 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직진밖에 못합니다. 차선 변경한다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저도 그래서 직진만 하다 보니까 정말 서울에서 부산 간다 이런 이야기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절대 정동원 군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중립적으로 그냥 17살의 청소년이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지 이틀 만에 고속도로 타게 돼서 적발됐다. 이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도 운전하다 보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게 왜 불법이 됐냐면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원동기 면허, 오토바이였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17살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교통법이 있었다면 사실 이거 몰고 교통법에 위반 안 돼요. 고속도로를 가건 정동원 군이 차선 변경을 못해서 갔건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갔건 부산까지 가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은 충분히 운전을 처음 하는 초보자들은 도로를 잘못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잘못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위법이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동원 군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를 다시 대동해서 나중에 차후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된 게 팩트예요.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동원 군이 한강물이 범람했을 때 자전거 못하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비판 여론들, 나아가서는 명품 시계를 차고서 입학식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중립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원 군의 팬분들이건 정동원 군을 잘 모르는 대중들이건 저 교통법 위반했으니까 벌금형 받아야지, 잘못했네, 여기까지는 맞아요.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정동원 군이 명품 시계를 차고 입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화가 돼서 유튜브 영상으로 되어서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저는 조회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잘 생각해보면 이 정동원 군이 이미 명품 시계 찬 거 한참 전이잖아요. 입학식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위법 행위가 딱 발각되자마자 정동원 군이 명품 시계 차고 입학한 거는 사실 이거 위법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정동원 군이 저 시계를 차고 동급생들을 막 주먹을 휘두르는 거 아니잖아요. 저 시계 차고서 동급생들 괴롭힌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의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자전거 발언은 제가 봐도 잘못했어요. 근데 아직 학생이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이미 이 당시 때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두 이야기를 정동원 군의 이번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포함시킨다라는 건 사실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히 더 심각한 건 어떤 문제냐? 왜 12시에 운전했냐라는 겁니다. 이 정동원 군이 적발되었을 때 시각이 12시경이라고 했거든요. 자정. 12시 16분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딱 기사에 나와 있죠. 이걸 보고 지금 어떤 여론이 나오고 있냐면 왜 학생놈의 자식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말이야. 야,
이거는 글쎄요. 제가 중립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보다 인정합니다. 어르신들이 볼 때 불량 청소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이 의견 제가 50% 동의하고요. 나머지 의견 50%를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그러면 정동원 군은 오토바이를 어느 시간대에 타야 할까요? 오전 9시 출퇴근 시간대 또는 낮 시간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정동원 군이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차로 지금 출퇴근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에서 서울만큼 자동차가 많은 도시가 없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에 와서 운전하잖아요. 기겁합니다. 이 서울 압구정에서요, 삼성동까지 가는데 30분 걸린다, 1시간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뻥치지 말라고 합니다. 제 친구들이 그래요. 근데 그 정도 걸립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있냐? 아침 출근 시간대부터 퇴근 시간 이후까지. 지금 시간인 오후 8시, 9시도 차들이 빽빽히 막힌 상태로 퇴근을 해요. 10시 정도가 넘어가야 도로에 차가 한산해집니다. 그게 서울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교통체증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반론을 해볼게요. 정동원 군은 이런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의 도시에서 과연 어느 시간대에 오토바이를 탔어야 할까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할 수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그래서 운전 초보자분들, 이렇게 차 많이 막히는 시간대에 운전 연습하러 나가세요?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각이나 아침 일찍 나가서 운전하십니까? 아침 일찍 나가려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차 막혀요. 거짓말 아닙니다. 오전 6시에 내비게이션 한번 서울 지역으로 해서 찍어보십시오. 다 막혀요. 그러면 오전 5시, 4시 이때 차 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일어나서 운전하겠습니까? 보통은 자신의 스케줄 끝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대 11시, 12시 요때쯤 연습하러 나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중립적으로 봤을 때 정동원 군이 학생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성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어느 시간대에 나가야지 오토바이 연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면허 딴 지 이틀 됐습니다. 자동차도 운전 연습 끝내고 도로주행 끝나고 취득해도 실제로 연습하러 나가잖아요. 최소 한 달 정도는 연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동원 군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도대체 왜 여기에 12시에 학생놈의 자식이 오토바이 끌고 나갔다, 불량 청소년 아니냐라는 시각과 왜 정동원 군이 이미 시간이 지난 입학식 때 찾던 시계를 갑자기 끄집어내며 명품 시계 차고 새벽에 오토바이 끌고 이거 싹수가 노랗다, 이런 이야기 왜 나올까요? 제가 좀 너무 편협된 것 같으니까 다시 중립으로 이야기를 끌고 오겠습니다. 자, 100번 양보하고 생각해서 정동원 군이 허세에 찌들어서 명품 시계를 찾고 그 나이대에 멋있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동원 군이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옥문아들이라는 방송에 나와서 중2병을 이겨냈다. 자, 무슨 말을 했느냐? 이때 정동원 군이 등장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동원 군이 이때 이제 엄청 명품에 많이 빠져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임영웅님이 그리고 정동원 군을 향한 탑6 멤버들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이때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이 딱 왔다. 그래서 엄청 무표정으로 울리고 했었다. 그러자 장민호 삼촌이 너 그거 되게 없어 보인다. 그래서 다 부질없구나. 그래서 뭔가 허세에 찌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리고 명품 쇼핑 이것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해요. 이때 방송에 나와서 참 부질없네요.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정말 명품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 당시 때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영웅 님이 굉장히 맛있는 거 선물 많이 사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명품을 끊고 직접 돈 관리하는 똑쟁이라고 했습니다.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때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때 굉장히 내가 후회한다, 멋없다, 이런 이야기를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웅이 형이 행동 잘해라, 너 나중에 후회한다, 그리고 혹여나 겁먹들까봐 멋없다 라고 임영웅님과 탑6 트롯맨들이 쓴소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정동원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러한 말들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요. 저렇게 주변에서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이 쓴소리하며 다 잡아줬는데 정신 못 차리고 허세에 결국 찌들었다. 주변에 보호자가 있었다면, 정동원 군 주변에 하늘나라로 가신 할아버님이나 또는 부모님이 옆에서 든든하게 정동원 군을 잘 다잡아줬다면 저런 일들이 없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면요,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잘 성장합니다. 임영웅 님도 보면은 아버님이 비록 세상을 일찍 떠나셨지만 굉장히 바른 인성의 청년으로 자랐죠. 반대로 최근에 약물, 학폭, 각종 논란에 휩싸이는 연예인들 부모님이 돌아가셨나요? 부모님 잘 계시죠? 근데도 그런 문제들을 그 당시 때도 그리고 최근에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보호자의 여부를 떠나서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정말 정동원 군이 허세에 쪄들었고 이렇게 정신 못 차려서 단순히 오토바이를 타며 겉멋을 부리려다 이번에 된통 혼나는 거다라고 바라본다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맞습니다. 팩트를 봐야 한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과연 정동원 군이 정말 허세에 찌들었기 때문일까요? 제가 또 반대 의견을 말해보자면 정동원 군은 자기 나이대에 딸 수 있는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했고 교통체증이 심한 이 서울 교통도로에서 최대한 차량이 없는 시간대에 나가서 오토바이 운전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해야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근데 당연히 미숙하니까 도로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예전에 역주행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일반화적인 수준에서 제가 지금 반대 의견을 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동원 군의 명품? 자, 이 명품은요, 정동원 군이 과연 최근에 구매한 걸까요? 이미 방송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참 명품을 구매하다가 지금 생각하면 부질없다라고 하여서 구매하지 않았다. 물론 이게 최근에 구매한 시계일 수도 있고 예전에 구매한 시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산과 딱 대입해서 봤을 때 정말 정동원 군이 이 모든 것에 지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잘못한 부분만 꼬집어서 비판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정동원 군이 학창시절에 허세에 쪄들어서 여학생들을 괴롭혔다라거나 막 이성교제 문제가 있었다거나 학생들을 막 괴롭혔다거나 또는 막 일상생활 중에 어르신분들에게 예의 없게 싸가지 없게 했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뭐 가차없이 비판해야죠. 근데 능력이 돼서 명품을 구매했었고 이제는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며 방송에까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이대에 맞게끔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교통체증이 심한 이 서울 복판에서 운전 연습을 하러 12시 시간대를 달린 거고 이게 결국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고속도로를 가게 된 거죠.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엄청나게 쏘고 싶어서 엄청 속도를 내고 싶어서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간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뭐 교통체증, 정동원 군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허세, 의미 없다라고 했던 거, 이때 시계가 언제 구매한 건지 알 수 없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 이것도 반대 의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의견들과
지금 나오는 이 정동원 군이 허세에 찌든 불량 청소년으로 지적하고 있는 의견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가 핵심만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정동원 군이 명품 시계를 샀든 이때 잘못된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았던 내용들 다 본 사람과 떼고 보면 벌금 처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저런 일 없게 오토바이를 운행할 거면 도로교통법 법규에 맞춰서 속도도 맞춰서 도로도 맞춰서 운행을 해야 되겠죠. 또 적발되면 이거는 더 심하게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부터는 우연이 아니거든요. 세 번은 고의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본산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뭐 행실이 이랬네 저럴 줄 알았네 이거는 비판 아닙니다. 그냥 비난이에요. 이게 비난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학폭 사태는요, 명확한 팩트가 있고 증언자들이 속출을 했고 심지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도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동원 군이 정말로 허세에 찌들어서 이러한 말을 했었고 이런 시계를 최근에 구매해서 막 동급생들에게 자랑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폭언을 했었고 그런 증언이 나와야죠. 그래야 이 얘기가 요번 가수 정동원 군의 이번 오토바이 사태와 엮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 영상들 댓글들 보면 신나가지고 올리고 있죠. 언론 기사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극적으로 타이틀만 적는 게 아니라 이런 과거 사례까지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야 막 비판 댓글 달리고 물론 기사에는 안 달리지만 유튜브 영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평소에 정동원 군의 안티였던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정동원 군을 막 헐뜯고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이게 마녀 사냥입니다. 정동원 군이 이런 명품 허세에 찌들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면 저도 가감없이 비판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 정동원 군은 그냥 오토바이 잘못한 게 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탄 게 무면허로 탄 것도 아니고 그 나이대에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된다라는 법규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비판해야 할 건 딱 비판해야 되는 이 항목에서만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중립적이지 않을까 싶고 이게 어른들의 좀 현명한 꾸짖음이 아닐까요? 아직 정동원 군 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꼬집어야 될 건 명확하게 꼬집되 쓸데없는 걸 가지고 여론 조장을 하지 말자. 전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속상할 건 가장 정동원 군을 아껴 쓸 임영웅님과 투먼맨들일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동원 군 보고 아유 괜찮아 동원아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 이거 완전 잘못했어. 너 앞으로 정말 반성해야 돼. 그리고 행실 똑바로 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해줬을 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비난보단 올바른 비판을 통해서 정동원 군이 좀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의 시각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요.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으로 돌아올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마지막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